경기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700자 문항 2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문항에서는 문학작품의 해석과 그리고 현실적 적용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회 문제를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대 문제는 독해와 그리고 독해한 내용을 현안에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해왔는데, 이 적용의 과정에서 아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만큼 난이도가 제법 높고, 역시 2016학년도에도 동일한 패턴의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의 관점, 즉 전복의 관점에서 홍길동전에 나타난 전복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 가치를 현재적 의미에서 재조명하거라, 이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내용을 먼저 전반부에 서술하게 된다면, 가에 대해서는 감성적 기계는 엔진과 핸들, 바퀴 등과 같이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만드는 주요 부품을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 내침대로 만든 것,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빨리 달리는 기계라는 자동차 고유의 기능과 정체성이 해체되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제시되면서 빨리 달려서 편리했던 기계였던 자동차가 실은 달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성찰하게 해준다. 따라서 예술의 전복성이란 대상에 대한 관성적 그리고 습관적 이해와 태도를 낯설게 새로운 각도로 바라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갱신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복적 사고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고는 확장되고 시야는 넓어질 것이다. 이것이 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본다면, 가에 나타난 홍길동전의 전복성은 바로 당연시되던 적서차별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것의 문제의식, 전통과 관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이 답안의 핵심 서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길동은 서자의 처지를 원통하게 여기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고, 적서를 차별한 사회제도가 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다며 고통받는 홍길동의 입장과 이러한 사회제도를 관습과 그리고 습관의 틀에서 용인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아버지 입장이 충돌하는 것, 이것이 문학의 현상적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홍길동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적서 차별에 대한 일탈적 태도를 보이면서 당대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자고 이렇게 독자들에게 제안하고 유도하는 것, 이것이 홍길동전의 전복성이 될 것입니다. 적서 차별에 대한 관성적 이해와 태도를 낯설게 바라보는 전복성을 띠므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복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수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역시 이제 후반부 서술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수성과 홍길동의 고통이 전하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적절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존엄과 그 구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것이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 가치인데, 이러한 고전적 가치, 현대적 의미는 이제 현대사에서 적서차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적서차별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식의 답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바로 전복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한다. 이것이 마지막 매듭서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전은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고, 우리는 고전을 통해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제도와 이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현실의 불평등을 다시금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남녀 차별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문제 등이라든가 현대사의 우리 제 문제를 역시 홍길동전을 통해서 홍길동전이라는 고전을 되새겨 봄으로써 다시 한번 반성하는 통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매듭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역시 사회문제에 대한 독해 적용의 문제, 가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나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에서는 출산 감소의 현황을 주고 있는데 1970년에 4.53명에서 2011년 1.23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나를 토대로 한 원인 분석으로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적게 사용하거나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택, 즉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선택인데,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시간, 재화 등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출산과 양육에 사용하는 것 대비 얻는 혜택이나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으며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이득이나 혜택을 낮게 인식하는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될 것이고, 다를 토대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면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이라는 고려하지 말아야 할 비용을 고려하는 비합리적 이러한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임신하기 전까지 스스로 자신에게 투자했던 자원을 매몰 비용으로 인식하여 높은 매몰 비용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 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교육과 경력 등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심리가 바로 출산을 가로막게 된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주시고 난 뒤 대책의 경우 역시 이 두 가지 범주 내에서 답안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의 서술은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자원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거나 자녀로부터 얻는 감정적, 실질적 혜택을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자신의 비용보다 자녀의 출산에서 얻는 효용이 더 크다는 그러한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고학력 여성들이 느끼는 높은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력 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재취업의 통로를 확대하거나 가정주부의 시간제 고용 등의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식의 대책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